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일본에는 1985년부터 91년에 걸쳐 연재되어 단행본 누적 발행 부수 5천만 부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 시티헌터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도쿄 신주쿠구에서 경호원과 탐정 등을 하청받는 스위퍼 시티헌터의 활약을 그린 하드보일드 코미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시티헌터가 과거 해적판으로 처음 소개됐을 때부터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티헌터가 넷플릭스 실사 영화로 제작되어 지난 4월 25일에 공개됐는데요. 등장 첫 주 비영어 영화 1위를 차지하자 일본 언론들은 쾌거라며 지금 화면에 나가는 바와 같이 약 2주 이상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화 내에서 한류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장면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장면 잠시 보시죠. ウーバーイーツです。ヤンニョムチキン頼まれた方。 그런데 이런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유명 매체인 데일리 신초는 어제 시티헌터 넷플릭스 1위 쾌거 주인공 역 스즈키 료헤이 떨린다 한이에도 쌍수 들고 기뻐할 수 없는 사연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참고로 영화 시티헌터의 주인공은 얼마 전 일본 유명 예능 방송에 출연해 일본 드라마는 한국에 20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발언으로 큰 화제가 됐던 스즈키 료헤이였는데요. 스즈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언젠가 한국을 추월해 보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부를 담아 주인공으로서 야심차게 임했던 작품이 넷플릭스 영화 시티헌터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도로 그의 선언이 무색해진 모습입니다. 기사에서는 배우 스즈키 료헤이가 주연한 넷플릭스 영화 시티헌터가 비영어 영화 주간 글로벌 탑10에서 첫 등장 1위를 기록했는데 게다가 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계 52개 국가와 지역에서 주간 탑10에 진입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순위가 2위로 밀려났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일본 영상업계는 열기에 휩싸여 있다고 했는데요. 순위에 관해서는 첫 등장 이후 홍콩에서 2주 연속 1위, 필리핀에서는 6위와 1위, 한국에서는 3위와 4위로 좋은 성적을 낸 것은 물론 프랑스에서도 첫 등장 2위, 다음 주 3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11년 이민호와 박민영 주연으로 드라마화되는 등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기사에서는 그 후 시티헌터의 세계적인 인기가 입증됐다며 한국과의 20년 차이는 과장됐다. 일본 스태프만으로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다. 라는 등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럴까? 라고 되물으며 해외 영상 작품을 잘 아는 방송 라이터가 지적한 발언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영화 엔드로를 보면 영상 제작에서 중요한 컬러링 담당자 이름은 분명 한국인인데 시각효과 프로듀서나 음악 프로듀서보다 먼저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이 한국 스태프의 역량에 기대는 부분이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발언에 관해 기사에서는 컬러링이란 생소한 말이지만 영화 제작에 있어서 색채를 조정하고 영상의 외형이나 분위기를 제어하는 전문가를 가리킨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소프트를 사용해 채도, 밝기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영화 장면과 전체적인 분위기, 감정 표현을 강화하는데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 영화의 통일감이나 일관성을 연출하는 것으로 영화 전체가 정리되는 아름다운 영상이 된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앞서 소개됐던 방송 라이터는 작업을 담당한 것은 특수 효과나 색조 기술로 유명한 한국의 덱스터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은 기생충과 좀비 영화 반도 등 유명 작품을 다루고 있는 넷플릭스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상 전문 집단입니다. 라고 덱스터 스튜디오의 대단함을 강조해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사에서는 실제로 이 회사는 유튜브에 영상 처리 공정을 공개했고 기생충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로와 대저택이 CG로 등장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영화 시티헌터의 엔드롤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나 태국에 본거지를 둔 미국계 기업의 이름이 있었다며 결국 특수효과나 색조 조정 기술에서는 해외에 의지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티헌터의 성공은 넷플릭스의 풍부한 예산과 네트워크로 세계와 협업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말하는 편이 맞는 것 같다고 꼬집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번에 시티헌터가 이 정도 순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최근 넷플릭스에 큰 주목을 받을 만한 신작 영화가 없는 가운데 빈집털이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SNS 반응입니다. 한국의 회사에서도 협력해 주었군요. 시노비의 집도 외국인 감독, 각본이고 역시 일본만의 힘으론 무리인가? 지금의 일본 엔터테인먼트는 재미있는 것을 만드는 것보다 시청률과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연기는 그럭저럭인 인기 있는 아이돌 주인공 등이 많아지고 있다. 거기서부터 세계는 물론 한국에도 뒤지고 있는 것 같아. 한국에 20년 늦었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게 된 것은 큰 변화. 10여 년 전 영화도 음악도 일본이 훨씬 앞서 있다고 믿고 호들갑 떨던 패거리가 일본의 추락을 이끌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일본 국내에서 일본인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장소나 그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해. 결국 기술면을 한국에 의존해서 촬영 장소도 국외에서 한다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촬영부터 공개까지 1년 반이나 걸린 것도 일본의 지상파 드라마보다 편집에 힘을 쏟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젊은 배우가 말했었다. 한국 영화는 어느 시점부터 일본 영화의 퀄리티를 훨씬 능가했어요. 그건 인정해야 해. 위기감을 갖지 않으면 일본 영화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 영화를 따라잡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드라마 시청률이 높아지지 않는 원인은 단순히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영혼이 떨리는 작품뿐입니다. 색조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한국은 세계 기준에 맞춰가고 있다. 최근에는 고질라라든가 일본도 따라잡고 있으므로 열심히 해주었으면 한다. 한국과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래? 나는 일본 음악이나 영화를 즐겨보는데 독자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뭐 한국은 음악도 영화도 그다지 취미에 맞지 않지만 아이돌을 출연시키면 돈이 되니까 주연은 아이돌이니 기술 부분은 진화하지 않았겠지. 넷플릭스라면 더 좋은 작품이 많아. 한국의 스튜디오가 얽혀 있었군요. 역시 평소의 일본 영화와는 차원이 다른 이유가 있었군요. 등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세계 진출과 세계적 인기에 너무나도 연연한 나머지 이제 과정은 어찌됐든 글로벌 OTT 서비스에서 반짝 1위를 차지해도 일본의 성공, 쾌거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일상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일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듯 하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